반갑습니다. 부산민주운동사 공동편찬위원장 부산시장 박형준입니다. 부산민주운동사 재발간을 매우 기쁘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부산민주운동사를 23년 만에 재발간하면서 새로운 연구 성과와 사료들을 발굴해 보완하고 지난 20여년간의 부산 민주화 발자취들도 함께 싣게 되었습니다. 이번 재발간은 부산의 민주화 운동을 시민 입장에서 평가하고 기록하기 위해 민간 주도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어려운 일을 기꺼이 맡아주신 송기인 부마 민주항쟁 기념재단 이사장님과 편찬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산이 민주화의 성지라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파란만장했던 근현대사에서 부산이 가진 지정학적 위치와 문화적 개방성, 정의롭고 열정적인 부산 사람들의 성정이 부산만의 정체성을 키워낸 것이라 생각합니다. 온 힘을 다해 민주화의 꽃을 피워냈던 민주투사들과 위대한 부산 시민들께 다시 한번 새삼 존경의 뜻을 표합니다. 역사를 기록하는 이유는 과거에 대한 성찰을 통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함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정치에서만이 아니라 경제와 문화, 제도와 의식,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민주화가 굽이쳐 흐르는 강이라면 민주주의는 함께 모여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는 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산 민주화 운동사 재발간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성숙한 민주주의의 바다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산 민주운동사가 98년 나온 후 23년 만에 새롭게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98년 부산 민주운동사는 87년 60민주 항쟁이 일어난 지 10년 뒤 부산의 민주화 운동을 되돌아보며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촛불혁명 약 5년 뒤 부산 민주운동사를 재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불만 속에서 우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힘을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다만 민주화는 완성형이 아니라는 것을 2016년, 17년 촛불혁명으로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민주운동사를 쓰는 것은 과거를 제대로 기록하고 그 역사적인 의미를 평가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토대를 든든히 만드는 일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화를 위해 목숨을 위협하는 폭압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투쟁하신 분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오늘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성취는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요한 민주화의 구비구비마다 길 위에서 목소리를 냈던 부산 시민에게 무한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시민사회단체의 적극적인 협조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박형준 부산시장님을 비롯한 17분의 편찬위원과 짧은 시간 안에 어려운 작업을 맡아주신 홍순권 집필위원장님을 비롯한 17명의 집필위원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마지막으로 지금은 고인이 된 부산민주운동사 재발간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한 고호석 부마 민주항쟁 기념재단 초대 상임이사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 지역 민주운동의 역사를 담은 부산민주운동사는 1998년 처음 편찬, 출간되었습니다. 지역 차원의 민주운동사 정리라는 측면에서 타 지역에서는 그 유래를 찾기 힘든 선구적인 작업이었는데요. 부산을 시작으로 지역의 민주운동사를 엮어 발간한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1998년판 부산민주운동사는 과거 부산 지역 민주화 운동의 역사를 총정리했다는 사실만으로 큰 자부심을 가질 만한 성과였지만 내용 중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리하여 부산민주운동사 재발간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올해 2021년
드디어 총 2권으로 구성된 새로운 부산민주운동사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2021년판 부산민주운동사는 일제강점기부터 1987년까지의 민주화 운동을 다룬 1권과 1988년부터 2017년까지의 민주운동을 부문별로 다룬 2권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특히 2권은 1987년 이후 민주주의 가치 확대를 반영하여 노동운동, 학생운동, 교육운동, 문화예술운동, 여성운동, 인권, 소수자운동, 시민사회운동 등 7가지 범주로 나누어 기술하였습니다. 부산민주운동사 발간은 부산의 민주주의 역사를 제대로 기록하고 그 의의를 평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토대를 튼튼히 만드는 것이기도 합니다. 부산 시민의 권리찾기와 행복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지금 부산의 정치, 경제, 문화 전반적으로 힘든 가운데 우리 부산 시민들이 가질 수 있는 최후의 자부심이자 자랑이기도 합니다. 민주주의 성지 부산을 만들어내기 위한 부산 시민들의 각고의 노력을 담은 생생한 역사적 산물입니다. 부산의 역사에서 가장 빛나는 보석입니다. 이번에 그 보석을 다듬어서 부산 민주운동사가 나왔습니다. 잘 다듬어졌는지 부산 시민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민주주의는 결코 쉽게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부산민주운동사를 알려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는 정치에 대한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해진 시대입니다. 독재 정권의 억압에 맞서 치열한 투쟁을 벌인 시민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는데요. 그 숭고한 정신을 잊지 않고 민주주의의 정신을 일깨우기 위해 우리의 터전인 부산을 중심으로 일어난 민주운동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탄생했습니다. 우리는 부산민주운동사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았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이 책 소개 먼저 한번 해주시죠. 네, 이번에 나오는 부산민주운동사는 2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권은 1987년 60항쟁 때까지의 어떤 부산에서 일어난 민주운동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고, 제2권은 그 이후 촛불혁명 시기까지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이제 부산민주운동사는 이번에 처음 발간되는 것은 아니고 1998년에 이미 부산민주운동사를 발간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오는 부산민주운동사는 말하자면 이제 2021년판 민주운동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우리 한국 민주운동사에 있어서 부산이 차지하는 위치가 상당히 독특하고 중요합니다. 1979년에 우리 부산에서 소위 구마민주항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구마민주항쟁이라는 것은 당시의 유신 독재 체제에 대해서 저항한 가장 규모도 크고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유신 체제를 붕괴시키는 요인이 되었던 그런 중요한 사건입니다. 또 60항쟁 때도 부산이 승리를 이끄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만큼 한국민주화 운동사에서 부산이 차지하는 위치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들어오십시오. 부산이 왜 민주화 운동에 뭔가 시발점 그런 게 있을까? 열정, 열망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역사적으로 보면 이 부산이라고 하는 지역이 바다에 면하다 보니까 오랫동안 그 외세와 이렇게 접촉
기록하는 기간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또 1876년에 일본이 우리에게 이제 그 강제로 개항을 요구를 했는데 그 최초의 개항지가 또 부산이 됐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6.25 전쟁이 있게 되면서 임시 수도로 또 몇 년간 있게 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나라의 그 현대사에 어떤 그 좀 핵심적인 그런 지역이 되면서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고민이 많을 거 아니에요. 특히 독재 정권이 있게 될 때는 거기에 대해서 항거하는 민주화 운동이 강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역사적인 과정을 우리가 거쳐오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을 읽고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가 있습니까? 지금 2021년에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과거의 얘기잖아요. 과거를 기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현재 살아가는 우리를 되돌아보고 우리가 또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하는 이제 그것의 어떤 교훈을 우리가 여기에서 얻을 수가 있는 거니까 부산 사람들이 그동안에 어떻게 민주화를 위해서 희생하고 투쟁하고 열심히 살아왔는가. 그것은 몇몇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부산 시민 전체가 같이 힘을 합쳐서 다 해온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을 보면서 다시 우리가 또 마음을 가다듬고 우리 뭐가 잘못되어 있다면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민주화의 의지를 불태우면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걸 여기에서 우리가 전달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민주주의가 자리 잡기까지 우리는 많은 세월을 억압 속의 탄식으로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독재와 불의에 맞서 시민들이 뜨거운 목소리를 내며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그 결과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를 뒤바꾸어 놨습니다. 이 책을 통해 부산을 중심으로 일어난 민주주의의 역사를 배우고 지금 우리가 사는 부산 거리마다 뿌려졌던 숭고한 피와 눈물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부산민주운동사를 알려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이 민주운동사 출판 기념회와 관련해서 2021년판 민주운동사에 대해서 조금 관심 있거나 아니면 조금 더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게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아는 한에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제일 많이 궁금해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1998년에 이미 민주운동사가 나왔는데 또 2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왜 민주운동사를 다시 새롭게 개정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각각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998년에 부산민주운동사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가 구성되는 경험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특히 민주운동사는 더 그렇죠. 당시 60 민주항쟁 이후 또 지방자치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때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뭔가 역사적인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정리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아마 인식한 것 같아요. 그것 자체가 이제 당시의 어떤 상황들을 한번 확인하고 그 앞으로 민주적인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갈 건가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였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1998년에 부산민주운동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 차원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졌던 거고 그 이후에 각 지역마다 민주운동사들이 만들어지는데 어떻게 보면은 기본 토대가 되었던 아주 중요한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가치 있는 책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 단계에서 그 책에 대해서 다시 개정판을 낼 수밖에 없었던 건 1차적으로는 당시에 정열적으로 그 책을 만들고 책에 담으려고 했던 것들이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빠져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약간의 오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개정의 요구들은 계속 있어 왔고 또 한편으로 60 민주항쟁 이후의 민주주의와 관련해서 우리가 한 번은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특히나 2016년의 촛불혁명 이후로 우리의 민주주의적인 과제가 뭔지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1998년 부산민주운동사 자체는 60 민주항쟁까지 서술되어 있는 거라서 그 이후에 우리의 민주주의를 한번 확인하고 또 다른 과제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과제들을 가지고 또 민주주의적인 측면들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속에서 2021년 부산민주운동사를 개정하게 됐어요. 그래서 2021년 개정판은 1998년 초판을 계승하면서 초판에서 다루지 못한 60민주항쟁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어떻게 보면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에 대한 과제들을 점검하고 또 우리도 이제 그 이후의 미래의 민주주의와 관련해서 어떤 그 고민들을 해야 될지를 조금 어떻게 보면 점검하는 측면에서 2021년 판이 나오게 됐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제강점기라고 그러면 민주적인 국가가 수립되기 이전이고 또 일본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식민지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어떤 활동들을 민주주의 또는 민주화 운동 안에 포함시킬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고민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은 일단 민주화 운동의 전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어쩌면은 중세 봉건제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왕조 체계에서 국민이 또는 뭐 민이 주인이 되는 시대로 전환하는 근대 세계로 들어오는 과정에 우리가 그런 활동이나 행동들을 하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민권이라든지 아니면 민주주의와 관련되는 민주적인 어떤 국가를 수립하려고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일본의 침탈을 받아서 식민지가 되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민족해방운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민족혁명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식민지로부터 벗어나는. 근데 그 식민지로부터 벗어나는 과정이 민주적인 국가를 세우는 과정과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민주화 운동의 전사로서 다룰 필요가 있지 않을까. 또 하나는 물론 민족혁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뭐 민족해방운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 안에는 사회적인 부분이라든지 계급적인 부분, 계층적인 부분이라든지 최근에 문제가 된 뭐 젠더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다 어울려 있거든요. 물론 민족 문제로 다 수렴이 되긴 했지만 그 수렴되는 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견해들은 아주 다양하고 그 다양한 견해들은 아마 민주주의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역사는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라는 그런 오랜 말도 있잖아요. 역사를 기술한다는 게 대체 뭘까? 새롭게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현재에서 끊임없이 과거를 소환해서 현재의 시점에서 과거를 어떻게 조명하고 그 의미를 어떻게 새기는가 하는 질문을 계속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쓰면서. 교육운동 부문을 보면은 특히 이제 전교조 역사를 보면 초기에 이미 전교조 결성 당시에 노태우 정부 시절에 1500여 교사들이 해직되는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전교조가 결성이 되고 전교조에 대한 많은 학생들과 시민들이 정말 엄청나게 정말 참 피와 눈물과 땀으로 지지를 하고 함께 싸웠던 역사가 있어요. 그런 역사를 꼭 기록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아주 젊었을 때부터 했고 이게 역사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냥 연대기 순의 역사는 참 밋밋하고 재미없을 수가 있는데 제가 바라보는 것은 역사 속의 인물들 특히 전교조 같으면 해직 교사들, 해직을 결단하고 교육 현장을 떠나면서까지 교육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웠던 분들 또 그런 교사들에게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 희생을 감수하면서 사랑을 표현하고 선생님 지키려고 했던 그런 눈물의 역사가 있어요. 고난의 역사가 있고 그런 것들은 어떤 형식으로든 꼭 내가 기록해야 되겠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전교조에 관련한 역사책은 제가 2번 썼고요. 특히 이제 열전 교사들 훌륭한 선생님들 열전들을 잡지에 계속 연재도 하고 열전 속에서 한 인간의 교사의 삶을 통해서 역사를 기록하는 방식으로도 좀 지속적으로 해왔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부산 교육부문 운동사에도 담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민주운동 전체를 볼 때에도 좀 특이한 지점이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참여하지 않은 건 아니겠죠. 잘 알다시피 뭐 최근에도 고등학생들도 자기의 의사들을 적극적으로 피력할 수 있는 어떤 구조들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더 훨씬 더 그 어려운 시기이기도 하고 이른바 권력이 굉장히 강한 힘을 가지고 있던 시기이기도 한데, 그때 어떻게 중고등학생이 중심이 되어서 뭐 4.19 혁명 같은 경우는 실은 중고등학생들이 열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뭐 기존의 연구나 아니면은 지금 책에서 서술되어 있는 내용들을 토대로 보면 아마도 중고등학생들을 이른바 정권의 하수인으로 이렇게 동원하는, 지금은 그런 게 잘 없는데 예전에는 이제 뭔가 국가나 아니면은 이런 단위에서 뭔가 행사를 하고 그럴 때는 주로 학생들을 동원하잖아요. 그런 게 굉장히 만연돼 있던 구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특히나 이승만 정권 시기는 이승만을 지지하는 이른바 조직적인 측면들, 물론 자유당이라든 이런 게 있었지만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이승만은 철저하게 공권력과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이런 학생들 또는 일반인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특히나 학생들을 많이 동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육 당국에서 뭔가 이제 선거라든지 행사가 있을 때마다 학교를 찾아가서 학생들이 그런 쪽에서 활동을 할 수 있게 자꾸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중고등학생들의 4.19 혁명 때 이 외쳤던 외침 자체가 학원의 자유를 달라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자체에 자율적인 어떤 시스템이 존재하지 못했다는 것들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인식하다 보니까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 뭐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나와가지고 이번에 선거에 나와서 적극적으로 선거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학생들이 우리는 그렇게 안 배웠는데 왜 그런 소리 하느냐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도 이제 그런 것들이 축적이 계속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거가 있을 때마다 학생들을 동원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제기, 그리고 아마도 배우는 것과 실천하는 것 사이의 괴리들이 이제 계속해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중고등학생들이 특히나 더 열심히 4.19 혁명에 참여하지 않았을까. 근데 운동사나 아니면 기존의 연구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중심이 되어 있긴 합니다. 예. 단적으로 얘기하면 촛불혁명과 군사 독재 시절의 민주화운동 하는 사람의 그 마음가짐의 그 태도로 할까? 이게 전적으로 다르죠. 기본적으로는 독재 정권 시절에는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것이 고문이에요. 잡혀가면 그냥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재판에 넘기는 게 아니고 조작을 해야 되니까 누구 불어라, 없던 것도 대라,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자기들 나름대로의 그 운동권 학생들이나 그 민주주의 그 운동가들을 일망타진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고문을 했었어요. 고문을 하고 거짓 자백도 받아내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재판에 갔어. 어쨌든 그 운동한다는, 민주주의 운동에 앞장선다는 것은 그런 고난을 감수해야 된다는 것을 항상 이제 머리에서 안 떠나는 거죠. 그렇지만 그 87년 이후 30년 지난 촛불혁명, 정말 세계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그냥 축제이고 무혈혁명이고, 무엇을 표현해도 어떤 그 폭력이나 권력과의 어떤 부딪힘도 없이, 물론 그자들은 다른 방식으로 어쨌든 반격을 하고 했긴 했지만 물리적인 폭력은 없었으니까 그야말로 전혀 다르죠. 예. 따로 부산 지역만 떼서 아마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전국적인 87 6월 항쟁도 전국적인 상황이었고요. 부산 시민들이 참여했던 것은 부마 항쟁이나 6월 항쟁의 역사와 연결시켜서 우리는 충분히 사유할 수 있고, 부산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역사적인 토대 같은 것들이 아무래도 문화적인 풍토나 이런 것들을 무시할 수는 없겠죠. 그죠? 운동가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활동을 해왔고, 그런 역사적 뿌리가 있는 거죠. 제 같은 경우에는 박종철 합창단, 부산의 단원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산의 촛불혁명을
기억할 때는 어떤 걸 기억하느냐 하면 우리가 86년 여름에 창단을 했는데 박종철 열사를 기념해서 12월 3일인가 하여튼 서면에서 집회 최초로 최고 많이 모였을 때 그때 뭐 전국에서는 200 몇십만인가 하고 부산만 20만 명이 처음으로 모였다는 그 날이 있어요. 그 12월 초 같은데 그러니까 뭐 서면은 인산인해였잖아요. 그죠? 잘 아시잖아요. 그때 우리가 데뷔를 했어요. 아, 무대에 직접 올라가서. 예. 그 서면 거기에 서면 거리에 그 트럭 위에다가 가설 무대 해가지고 물론 다른 문화패들도 와서 노래를 하긴 했는데 우리가 제일 먼저 올라가가지고 그 레미제라블의 그 민중의 노래 그거 한 곡 하고 아직 연습도 제대로 못했는데 역사 현장에 거기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단원의 일원으로 그게 제일 기억이 나죠. 그것하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우리의 소원은 탄핵이다 이렇게 고쳐가지고 그래가 우리는 20만 명 앞에서 불렀는데 앞으로는 이제 평양에 가서 불러야 된다. 그게 제일 기억에 남죠.